여러분, 인스턴트 라면이나 과자 자주 드시나요?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하실 수 있지만 최근 연구에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가공식품, 즉 UPF라고 불리는 음식 섭취량이 전체 열량에서 단 10%만 늘어나면 사망 위험이 2.7% 증가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장 많이 먹는 그룹은 가장 적게 먹는 그룹에 비해 사망 위험이 무려 1521% 높았다는 메타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연구들을 토대로 초가공식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조기 사망과 만성질환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피하는 방법과 실천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 초가공식품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초가공식품은 단순히 가공된 음식과는 다릅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노바 분류 체계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은 여러 가지 산업적 성분을 합쳐 만든 음식입니다. 여기에는 첨가당, 인공색소, 보존제, 향료, 질감을 위한 안정제 등이 다 들어갑니다. 특징을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설탕, 나트륨,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은 높은 반면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포장과 마케팅으로 유혹적이고 보관이 편리하죠. 예를 들면 탄산음료, 가공육, 과자, 패스트푸드, 일부 시리얼, 즉석식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안전한 섭취 기준선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공통된 권장점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줄이고 대신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늘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본격적으로 사망률과의 연관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닐슨 연구팀이 24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초가공식품 비중이 10% 늘 때마다 사망 위험이 약 2.7%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2025년 리앙 연구팀의 체계적 검토에서는 가장 많이 먹는 그룹이 가장 적게 먹는 그룹보다 사망률이 1521% 높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잉 열량과 체중 증가 비만으로 이어지고 이는 심혈관 질환의 큰 위험 요인입니다. 둘째, 과도한 당염분 첨가물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 혈관과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셋째,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과 첨가물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린다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연구는 관찰 연구라 인과를 100%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단의 질, 운동, 흡연 여부 같은 혼란 요인을 보정하고도 이런 결과가 나온 만큼 단순한 상관만으로 보기엔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성질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 최고 섭취군과 최저군을 비교했을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은 17% 증가, 관상동맥 질환은 무려 23% 증가했습니다. 염분과 포화지방, 그리고 각종 첨가물이 혈압을 올리고 동맥을 굳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뇨도 예외가 아닙니다. 초가공식품 비율이 10% 늘어나면 제2형 당뇨 위험이 약 12%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체중까지 늘어나기 때문이죠. 비만, 대사증후군,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문제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초가공식품은 고열량에 비해 포만감은 낮고 나트륨과 첨가당이 많아서 체중과 혈압, 혈중 지방 수치를 모두 끌어올립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호흡기 질환 사망률 증가, 일부 암, 심지어 정신건강 문제와도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면역 이상 반응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특히 위험할까요? 초가공식품의 최악의 조합 탑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가공식품에 앉아있는 생활. 움직이지 않으면서 먹으면 비만과 대사질환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둘째, 초가공식품과 흡연. 둘 다 염증을 촉진해 폐암과 COPD 같은 호흡기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셋째, 초가공식품의 고당 음료, 거기에 운동 부족. 이 조합은 제2형 당뇨 발병률과 심혈관 사망률을 함께 끌어올립니다. 넷째, 초가공식품과 고열량 가공육. 이건 대장암 같은 소화기암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가공식품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까지 겹치면
만성염증이 지속되고 면역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럼 반대로 좋은 대체 조합 탑 5도 알아볼까요? 첫째, 통곡물과 채소 중심 식단. 채소 가공된 곡물과 채소로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둘째, 단백질은 생선, 콩류, 달고기 같은 자연식 단백질을 늘리세요. 셋째, 설탕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차, 당분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넷째, 간식은 과일과 견과류로 대체하세요. 가공 스낵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다섯째, 집밥 비율 늘리기.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요리하면 불필요한 첨가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실천 팁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초가공식품을 3회 이하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또 하루 총열량 중 초가공식품 비율을 203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공육은 주당 1회 이하, 탄산음료는 주당 0.1잔으로 제한하는 게 권장됩니다. 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미리 손질해 두고 보관하면 가공식품 대신 쉽게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식재료를 살 때는 꼭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첨가당, 인공색소, 보존제가 많은 제품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임신 수유 중인 여성은 영양 흡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하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경증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성장기에 균형 잡힌 영양이 필수라 더 조심해야 하고, 노인분들도 위장과 대사가 약해져서 초가공식품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 바로잡기 퀴즈. 첫 번째, 초가공식품은 무조건 나쁘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모든 가공식품이 나쁜 건 아니고 가공 수준과 영양 성분, 섭취 빈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공식품은 곧 초가공식품이다. 정답은 X. 단순 가공과 초가공은 다릅니다. 초가공은 말 그대로 가장 극단적인 가공 형태입니다. 세 번째, 적은 양은 괜찮다? 정답은 O. 다만 적은 양의 기준은 개인의 식단 전체 맥락 속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사망률과 만성질환 위험이 분명히 올라간다. 둘째, 심혈관 질환, 당뇨, 비만, 암, 정신건강까지 다양한 문제와 연결된다. 셋째, 최대한 줄이고 대신 자연식품과 건강한 대체 옵션을 늘려야 한다. 여러분, 식탁 위 한 끼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